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대변인 김병호입니다. 오늘은 347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 생중계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시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347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보건소 신청사 준공 및 개청 계획과 종촌동 상생리 문화거리 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청사 준공 및 개청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보건소 신청사가 내일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는 보건소 기능 강화와 접근성 향상, 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작년 12월에 착공해서 1년 8개월 만에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보건소 청사는 조치원 대동초등학교 옆인 옛 교육청 5,737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4,738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81억 원이 투입되었고 이 중 국비 28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사는 준공 이후 인테리어 공사와 부서 배치, 이사 등을 거쳐서 10월 초에 개청할 예정입니다. 이전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청사는 본관과 별관 또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기능이 유사한 부서를 가까이 배치함으로써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만성질환, 정신건강, 치매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소 본관은 옛 교육청 건물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본관 1층에는 진료를 위한 결핵실, 한방실, 구강보건실, 재활운동실, 물리치료실 등을 배치하였고 2층에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센터와 연계운동실을 함께 두어서 상담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존을 설치해서 시민 스스로 비만과 혈압, 혈당 등의 위험 요인을 측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축 건물인 별관은 1층에 진료실, 예방접종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배치하고 센터 안에 가족쉼터와 상담실을 두었습니다. 3층에는 건강증진실과 건강체험관을 두어서 모바일 헬스케어, 비만 건강관리 등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건물 바깥에 주차장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이용자와 코로나19 피검사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세종시 보건소 신청사는 또 기존 청사 규모보다 69.4% 늘어난 연면적 4,738제곱미터 규모로서 다양한 기능을 한데 모아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공간 부족으로 외부에 분산되어 있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옮겨와서 정신건강 및 치매 예방 사업을 통합관리토록 하였고 호흡기 클리닉, 또 선별진료실, 예방접종실 등을 확대 설치해서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예방,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사는 교통이 편리한 대로변에 위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시 보건소는 코로나19 최전방에서 예방접종과 선별진료소 운영, 그리고 역학조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시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스마트 헬스케어와 주민 밀착형 건강증진 사업 등 다양하고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여러분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촌동 상생형 문화거리 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오늘 저녁 7시 종촌동 일원에서
종촌동 상생형 문화거리 개소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은 지역 예술인, 시민 그리고 상인회가 힘을 모아서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상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시작한 한솔동 문화거리 사업의 경우에 공시를 활용한 작은 미술관에 2,555명이 방문하였고 다양한 거리 버스킹과 처음 프로그램 운영 덕분에 전년 대비 유동인구가 18.93% 증가하였고 또 상권이 활성화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종촌동 문화거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종촌동 상생형 문화거리는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종촌동 일대를 중심으로 사업비 9,500만 원을 투입해서 세종시 문화재단과 지역예술인 또 주민 가버넌스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촌동 문화거리는 실내뿐만 아니라 외부 제천뜰, 근린공원까지 넓혀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되었고 또 빛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기획 전시를 열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한솔동 문화거리와는 차별화를 하였습니다.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야외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서 제천뜰 근린공원의 특색이 잘 드러나는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전문 디자이너와 협의해서 종촌동 이미지에 맞춰서 녹지 환경과 어우러지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빈 상가 5개소와 공용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미술관을 운영하였습니다. 토요 작품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작품 설명을 드리며 문화거리를 탐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엘리베이터에 미디어 아트 작품을 전시하는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시민소통 잔디 광장과 길거리 공연 등을 진행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네 번째로는 주민들이 취미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역 상인과 함께 맞손 살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상생형 문화거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작품 유치도가 포함된 문화예술 지도를 제작 배포하고 SNS를 활용해서 인증사진 찍기, 비대면 스탬프 투어 등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이 시민들에게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창작과 소통 무대가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브리핑을 진행하다 보니까 언론인들께서 또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안들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아무래도 좀 많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그 주요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제19회 세종조천 복숭아 축제가 성황리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기간 동안에 누리집, 또 온라인 마켓, 라이브 커머스, 참여 프로그램 등에 모두 11만 명 정도가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명품 복숭아를 2억 4천만 원어치 판매하는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세종 조천 복숭아를 상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과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축제 4일차부터 준비된 수량을 모두 완판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복숭아 축제 성공은 질 높은 복숭아를 생산 공급해 주신 농가 여러분과 또 세종 조천 복숭아 연합 영농조합법인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 로컬 푸드인 세종 조천 복숭아를 구입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소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융합축제를 검토했었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서 전면 온라인 행사로 전환했습니다. 유튜브와 축제 누리비를 통해 개막식, 온라인 마켓과 라이브 커머스, 각종 프로그램과 폐막식 등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서 세종 시민 여러분은 물론이고 전국의 소비자와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비대면 축제를 통해서 구축된 그 누리집을 최대한 활용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내년 계획되어 있는 제20회 세종 조추안 복숭아 축제도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알차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매우 관심이 많았던 지역 앞에 여민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달부터 여민전 공급 제도를 개선 보완한 결과 시민 여러분들의 그 불편이 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4일 현재 74,799명의 이용자가 202억 원의 여민전을 새로이 충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7월의 45,229명보다 65%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이용자가 늘어난 것은 1인당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또 종전의 200억 원이었던 월별 발행 한도를 폐지한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매 방식도 추천 방식이 아니고 자동 충전과 또 수동 충전을 병행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민전 운영 방식을 자주 변경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여민전 충전 한도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춘 것 역시 이 시민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민전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민전 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민전은 지난해 출시 이후 현재까지 3,365억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3,288억 원이 결제되어서 사용률은 97.7%에 이르고 있고 관내에서 전액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성인 인구가 모두 27만 1946명입니다만 이 중에서 46.8%가 여민전 카드를 발급받았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습니다. 지역 앞에 여민전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시민 여러분들의 알뜰 소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민전의 운영 방식을 개선 보완하고 또 판매액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주 우리 시에서 6-3 생활권 아파트 청약을 했습니다. 청약 결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신 것 바대로 또 청약 과열이 발생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부 주택 공급 그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건의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청약이 이루어진 우리시 6-3 생활권 자이더시티 일반 공급 경쟁률이 약 200대 1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청약자의 85%에 달하는 20만 명 이상이 우리 세종 시민이 아닌 기타 지역 신청자로서 전국 각지에서 청약에 참여하는 과열 경쟁이 빚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것처럼 비춰지고 또 인근 또 대전이나 청주 등 충청 지역 인구를 빨아들인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등 우리 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타 지역으로 청약 자격, 기타 전국적으로 청약 자격을 개방함에 따라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46.5%에 이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축소되는 역차별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전 기관 특별 공급 폐지 이후 처음 이루어진 6-3 생활권 아파트 청약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기타 지역 주택 공급 폐지를 다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우리 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량을 앞으로도 계속 늘리고 무주택 서민의 청약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에 또 코로나 확진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데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에서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오늘 새벽에도 12명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또 추가 확진자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확진된 15명은 기확진된 확진자의 가족이 5명, 또 타시도 확진자와 접촉된 분이 4명, 관내 태권도 학원 관련이 5명, 또 해외 입국자가 1명, 그리고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고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추가 발생한 15명의 확진자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 764번, 765번, 766번, 768번 등 4명 확진자는 확진자 가족으로 어제 검사에서 양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767번, 770번, 777번, 778번 확진자 4명은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된 것으로 파악이 돼서 관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종 771번, 772번, 773번, 775번, 776번 등 확진자 4명은 세종 756번과 761번이 근무하는 우리 세종시 관내 태권도 학원 수강생과 가족들로서 어제 선제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관내 태권도 학원과 관련해서 위험 정도가 높은 74명은 검사를 완료했고 오늘 50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관내 태권도 학원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1박 2일간 수련회를 다녀왔고 이 수련회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차단의 성공 여부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각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가정과 직장 등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또 감기와 같은 유사한 증상이 있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체 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